5일 동안에 정말로 체류형 쉼터 10평을 지을 수 있나 없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 영상 하나만 보면 진짜 5일 만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 100명 중에 한 30명에서 한 40명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손기술이 정말 뛰어나요. 이게 진짜로 5일 만에 지을 수 있냐 없냐, 제가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놨습니다. 누구랑? AI랑 같이. 그래서 이 타임테이블대로 5일 요 내용들 한 10분 정도만 영상을 딱 보면 내가 머릿속에 이제 딱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해서 집을 지면 됐구나. 그래서 한번 계획을 세워 보자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첫째 날은 당연히 밑에 레벨을 맞춘 다음에 이제 바닥 공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래도 뉴질랜드에서 또 건축을 공부하고 또 거기서 현장에서 집을 짓다 보니까 목조주택이 좀 익숙한 면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경량 철골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용접을 해야 되는데 용접은 제가 할 줄을 몰라서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은 목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음에는 또 경량 철골조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빠르게 집중 이렇게 하다가 보시면은 안 되고요. 집중 눈 크게 뜨고 보시면은 정말로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 중요한 거는 요 레벨기를 사야 되는데 요 레벨기가 2만원에서 3만원 싼 거는 하면 돼요. 물론 뭐 형님들 중에 진짜 내가 뭐 레벨을 잘 맞춘다, 머릿속에 막 동서남북이 다 있어서 레벨을 맞출 수 있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뭐 10평짜리 체류형 쉼터 그래갖고 막 바람 불어서 넘어가도 막 다시 세우면 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첫째 날 중요한 건 그 레벨을 잘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가급적 2만원 3만원이면 되니까 그 레벨을 사서 벽돌을 놓고 그 다음에 바닥 장선을 하는 작업을 그날 하루 하면은 하루가 그냥 지나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바닥이 다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둘째 날은 뭐를 해야 되냐? 둘째 날은 당연히 벽체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벽체를 어떻게 세우냐? 벽체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현관문이랑 그 다음에 창문에 따라서 그걸 외에 나무로 벽체를 세워 만들면 되는 거죠. 이것도 뭐 어렵냐? 어떻게 하냐? 이것도 정말로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요것도 구조적인, 제가 영상에서 요즘에 쇼츠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리죠. 그래서 아예 완벽한 구조 설계한 사진을 보여드리고 또 그것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집을 지으면, 특별히 이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이 40대 50대 분들인데 이게 뭐 기본적으로 막 헬스를 하다던가 뭐 이게 막 힘이 좋으신 분들은 사실은 요거 벽체도 솔직히 혼자도 세웁니다. 진짜로 뉴질랜드에서는 혼자도 벽체를 세워요.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최소한 2명 정도 있으면은 요 벽체를 세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명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둘째 날은 벽체를 만들고 벽체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지붕에 있는 석가래까지 완성하면 이틀이 완성. 벽체 세우는 거는 쉽지만 지붕 석가래 만드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너무 복잡한 구조를 하기보다 내 집 DIY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체류형 쉼터이기 때문에 가급적 가장 쉬운 거 이렇게 삼각형 모형의 트러스트가 가장 쉬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AI랑 함께 해서 이것도 같이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붕을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외벽을 마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정말 정확하게 맞는 거는 안에 마감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지붕을 먼저 마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조주택 져놓고 여기다가 아스팔트 싱글 그냥 그 답답한 거를 넣는데 그게 목조입니까 콘크리트입니까? 사실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붕을 만들 때 저희가 있었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지붕에 OSB 합판을 대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그 나무 구조목에다가 지붕을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닥에 있는 데를 글라스 우를 하거든요. 정말로 또 거짓말 한다 할까봐 다음에 좀 구독자들 많으면은 제가 직접 그 뉴질랜드에 있었던 영상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자료는 있으니까 또 거짓말을 한다고 할까봐. 근데 지금 뭐 구독자도 지금 몇 명 안 되고 지금 한 5명 늘어났는데 제가 그것까지 뭐 증빙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사진에 보듯이 이런 식으로 방수 합판 보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페인트 같은 경우는 공기가 통해요. 실제적으로 물이 입자가 더 크기 때문에 입자에 있는 그 물 입자만 막는 거고 사실은 공기가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방수 합판 보드를 지붕, 외벽, 그 다음에 내벽까지 다 한 번에 같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기를 단축시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 같으면 아스팔트 싱가나 방수 합판 보드 그것도 막 중국 짜이나 이거 아니고요. 한국 거니까 한국 거 사용하셔도 되고, 내가 뭐 싼 거 원한다, 칠레 거 원한다, 중국 거 원한다 뭐 하시면 그거 하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걸 자재로 뭐 파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자재에 관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DIY, Do it yourself로 하신다고 하면 방수 합판 보드를 사용해서 지붕, 그 다음에 벽체, 화장실까지 완성하면 공기가 단축되고 쉽게 끝날 수 있겠죠. 이렇게 설명을 너무 빠져들어서 벌써 4일째가 됐습니다. 그러면 4일째 무엇을 하면 되냐? 4일째의 가장 핵심은 지금 지붕, 벽체, 바닥까지 다 완성.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4일차의 때는 무엇을 하면 되냐? 4일째가 정말 중요한데 창호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저렇게 제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창호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사실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체류형 쉼터에 뭐 겨울 내내 있을 거예요. 365일 있는 거는 사실은 불법입니다. 임시 거주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바닥 같은 경우도 그냥 전기 판넬 쓰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단열재도 글라스 우리 뭐 등급이 다 달라요. 그것도 원하시는 대로 싼 거 하시면 싼 거 하고 비싼 거 하시면 비싼 거 하고 내 예산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창호도 이렇게 보시면 요거 다 합쳐도 200만원도 안 돼요. 기성창호라고 얘기하는 그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창호 견적 받아도 되고 그래서 창호 하시고 현관문 같은 경우도 요거 다 합쳐서 그 도어까지 합쳐서 한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또 재고하고 뭐 단열 기준 없다 이런 거 쓰시면 50만원짜리도 있고 또 현금 박치기라고 하죠. 현금으로 내면은 또 더 저렴하게 되니까 이거는 그냥 기준적으로 참고하는 거고 이 업체랑 저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내부에 있는 거 그냥 저 OSB 합판, 방수 합판이 있고 그냥 합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합판으로 마감하고 가장 중요한 거 또 공기를 단축시켜야 되잖아. 내가 도배를 하지 못하는데 내가 바닥을 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데코 블록으로 다 마감을 하면 어떨까요? 실내 같은 경우도 이게 색깔이 4가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는 이렇게 벽돌 모양으로 하고 화장실 바닥은 조금 더 짙은 거 그 다음에 옆에는 조금 더 색깔 바꾸면 되니까 지붕까지 이걸로 하나로 마감을 하면 됩니다. 직접 지으는 게 어려울까요? 내가 도배를 하지 못하는데 요 데코 시트지는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집중하고 있으면 다 가능하니까 요걸로 해서 실내도 마감하면 되고 외벽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은 안 했지만 외벽에 대해서 또 설명하려면 또 엄청 오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또 시멘트 보드니 사이딩이니 세라믹이니 막 이거는 다음에 또 하루아침에 다 모든 걸 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거는 5일 만에 집을 지을 수 있냐 없냐 요 타임테이블대로 넣어놨고 요거를 또 블로그에다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글 읽어보시고 유튜브 영상 보시면 정말로 내가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말로 꿈에 그리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안 받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자재를 소개하거나 자재를 판매하는 자재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기본적인 가격대를 그냥 참고하시라는 거고 여기는 영림을 참고했지만 꼭 영림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것들을 찾아보시면 이 돈을 더 절감하고 내가 정말로 어떤 자재를 사용하는지 또 거기에 상세 페이지 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열관율은 얼마가 되고 이게 왜 좋은 점이 있고 이게 장점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다 설명하니까 그것도 설명도 들어보시고 4일자의 가장 어려운 건 역시 전기죠. 전기 설치하는 게 솔직히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사람이 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기 배선 할 때만 친구 중에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 없으면 건축은 한국에 5명 중에 1명이 하니까 좀 내가 전기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까? 전기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주면 시켜줄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하루 데리고 하루도 아니죠. 한 6시간이면 되니까 그 사람한테 좀 돈 주고 전기만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안 되는 거는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5일째는 제가 데코 타일 한 번에 갖고 와서 다 한다고 그랬죠. 바닥 마감됐고 내벽 마감됐고 화장실 마감됐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비전문가 만들어서 비세고 저기 화장실 한번 하면은 다 목조 썩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샤워 부스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데코 타일로 다 하고 방수석고보도 하고 그래도 하면 샤워실을 저 안에다가 설치하면 절대 물이 셀 염려가 없습니다. 좀 작다고요? 10평짜리 체류형 쉼터 하는데 화장실을 왜 이렇게 관심을 가져하고 화장실 왜 이렇게 큰 거 합니까? 여기 나온 대로 이런 식으로 기본형으로 내가 어떤 제품을 사는지 이게 중국산인지 한국 건지 알아보고 여기서 나오는 대로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 되고 방수에 대해서 좀 불안하다 하시면 이렇게 매립형 샤워 부스를 설치하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싱크대도 너무 좋은 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격대 저렴한 것들도 있고 또 현금 박치기 또 하면은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싱크대 그냥 기본적인 거 어차피 거기 365일 요리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제가 봤을 때 5일 만에 정말로 집 완성이 가능합니다.
하다. 이 영상을 보고 이제 막 집을 짓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시죠? 그러면 오늘 영상에 가장 큰 역할을 다 한 겁니다. 희망이 보이십니까? 집을 진짜로 내가 짓고 싶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